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나스 재수반 이후강 선생님입니다. 국어과. 자, 오늘 시험 보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죠? 시험 그나마 조금 좀 쉬워서 아마 오늘은 조금 부담감을 털고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 거는 그 지문 문제들 중에서 그나마 가장 여러분들이 정보량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정보의 상관관계를 따져봐야 될 문제 24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24번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자, 정보 간의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이 잘만 따져주시면 오히려 쉽게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이 좀 길진 않더라도 정보가 많이 들어있다고 절대 겁먹지 마시고요. 정보 간의 연관관계, 상관관계, 어떻게 대응을 시킬 것이냐, 그 지점을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시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한번 구경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문제 구경 한번 해봅시다. 자, 어렵죠? 어려워요. 자, 다음 24번 문제죠.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지문은 다 읽으셨고 오답 정리가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는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정리는 어느 정도 되죠? X, Y, Z 구분을 잘 해두시고 어떤 지점이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가서 한번 봅시다. 자, 일단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제일 중요한 정보가 어디 있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결국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CDS 프리미엄이죠. 보험료율이에요. 그럼 신용이 좋은 사람, 내가 뭐 잘 갚을 수가 있어. 그러면 보험료율이 당연히 나는 비싸게 받아도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사겠죠. 그러니까 이 신용등급이 높은 보험회사일수록 돈을 돌려줄 수 지급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자신 있어. 그러니까 뭐 하게 되는 거야? 높게 받을 수밖에 없죠. 보험료율입니다. 보험료율. 그 CDS 보험료율을 따져보면 결국은 신용이냐, 신용에 관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글에서도 뭘 얘기하고 있어요? 채권의 신용 위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관계는 여러분이 다 따져보실 테니까 문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 참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자, 넘어가고서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X가 Z하고의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죠. 자, X는 여기서 봤다시피 자, 뭘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BX를 만들어냈죠. 자, BX를 발행한 인물이고 발행을 했고 Z 같은 경우는 그 부담을 다 안는 보험회사다라는 거 여러분들 앞에 지문하고 연결을 될 거예요. 그러면 자, 일단 첫 번째 이 BX에 대해서 가장 먼저 신용등급이 얼마였는가를 체크 한번 해볼까요? A 마이너스였죠, 처음에? 그때 Z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Z가 발행한 것은 AAA의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떠올려 볼까요? 자, 얘 신용등급이 높아져. 그러면 기초자산의 신용등급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 뭐가 할 수 있어? 이걸 채권을 만들어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CDS는 뭐 한다라고 나왔어요? 하락한다 라고 나와 있죠. 당연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충분히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의 신용이 높아. 그럼 당연히 뭐 하겠어요? CDS 요율은 낮아져야겠죠. 그렇죠? 신용 불량자들이 돈을 빌리려 할 때는 이자가 높은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자, 다시. 그러면 Z는 그때 어땠냐? 신용등급이 높은 상태다라고 얘기하면 자, 마지막에 나오죠. 자, 그 마지막 문단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등급이 높으면 CDS는 뭐하다? 높다라는 이 가장 중요한 고리를 여러분들이 읽어내셨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자, 2011년도 1월 1일에 계약을 했어요. 계약 당시의 신용도입니다. 그러면 2011년 9월 17일 자, 이거는 BX, 이제 기초자산을 만든 사람이잖아. 그 만든 사람의 재무상황이 악화가 됐어. 그러면 신용등급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CDS는 뭐 해야 돼?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012년 10월 30일 X의 지급 능력이 개선이 됐네? 그럼 신용이 어떻게 됐어? 올라갔죠. 그러면 어떻게 돼?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는 뭐 할 거라는 거야? 떨어질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Z가 발행한 채권은 이제 Z는 달라진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잡아내셔야 돼. 자,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일단 X에 관해서, BX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2번은 쉽게 잡아냈죠? 3번만 일단 볼까요? 자, 2013년 1월에는, 자, 2013년 1월이면은 요쯤이 되겠죠? 요쯤. 자, 1월에는 BX의 신용 위험으로 Z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2011년 10월보다 작아졌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볼까요? 그러면 2011년 10월이면 어느 지점인가 보세요. 악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
그럼 악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면 신용 위험에서 생명 등급이 당연히 뭐할 거예요?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손해를 볼 위험 가능성이 이때보다는 이때가 훨씬 2014년 1월이면 개선이 됐던 때니까 당연히 정답이 되겠죠. 3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했을 때 뭐냐면 4번을 보시면 2013년 3월에는 BX에 대한 CDS 프리미엄이 100bp보다 작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 CDS 프리미엄인데 BX에 대해서 Z를 한번 볼까요? 자, Z가 발행한 채권 신용 등급이 변동이 됐어요. 변동. 어떻게 변동이 됐냐? 제일 처음에는 AAA였죠? 지금 보세요. 그 다음 뭐로 바뀝니까? BB 뭐였죠? 쏘리. 자, 거기 보면은 죄송합니다. 자, AA 플러스로 바뀐 거죠. 그러면 A가 3개였다가 A가 2개 플러스 등급이 낮아진 거죠. 그럼 신용 등급이 뭐해서 낮아졌다는 것은 당연히 CDS도 뭐 할 거라는 거야? 낮아진다는 거죠. 그럼 이때는 낮아진 거야. 근데 문제는 2014년 3월이라는 얘기죠. 그때잖아. 개선이 됐고 그때는 개선이 아니고 그때는 AAA가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 높았을 테고 이때는 낮아졌으니까 얘는 작았겠군이 아니라 3월에는 더 컸겠군. 이렇게 해야 맞는 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4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쉽게 골라냈을 거예요. 자, 교훈이 뭡니까? 선생님이 되게 거칠게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은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 간의 상관관계죠. 누가 손해를 만들게 만들 거, 누가 손해를 더 줄 거냐, 누가 이익을 더 줄 거냐, 거기에 따라서 신용등급이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요일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지점입니다. 자, 좀 거칠게 말해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뭔지 아실 거예요. 정보 간의 관계, 대응 관계,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신경 쓰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긴 시간이었죠?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오답 정리 잘 하시고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